혹시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좀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수도권 18개 아파트 단지가 청소업체에 입찰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또 적발됐는데요. 입주자 대표가 업체 요구대로 청소비를 올려주고 뒷돈을 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요? 전국의 아파트에서 지금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업체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가 뒷돈을 챙겼다 이런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여 개의 업체가 한 50여 개의 단지에서 입찰 비리를 저질러서 낙찰이 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소 영역업체가 담합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담합을 통해서 낙찰이 되도록 뒷받침을 해줬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는 용역업체가 담합을 했을 때 담합에서 빠진 업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저가를 써서 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낙찰이 되지 못하도록 뭐 자격이 부족하다, 뭐 또 입찰 조건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 5천만 원이면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 6천만 원으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1억으로 올라간다든가 그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리소장,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 회장의 측근, 그들이 이렇게 나눠 먹는 구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 소장님께서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시죠? 예. 누구보다 그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소신껏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담합을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담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느냐 높이지 않느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느냐. 담합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빠지는 업체가 최저가나 최고가를 넣었을 때 그거를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담합이 실패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하면은 담합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담합의 성공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요. 한 3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담합 관련 업체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2업체가 있다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라면 여러 동대표분들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한 분이 저 업체 너무 비싸다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 같이 담합을 하죠? 입주자 대표회의까지 어떻게 보면 묵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실에서 보면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관리소장이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입주자 대표 회장과 소장은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든지 설명을 통해서 그 동대표들을 여러 동대표들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사실은 제일 낫더라.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자, 이번에 담합에 참여했던 청소 용역업체 대표 이야기가 녹취가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제 입찰을 하고 이제 약 30% 이상을 높게 받아야만 그 사람들한테 그 떡값이라도 줄 거 아니겠어요. 도와주니까. 부도 들어가고, 해외여행도 해주는 것도 많고,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는 겁니다. 뒤에서 접대도 해줘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또 상당한 비용이 있을 텐데.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관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관리비가 이제 인상으로 결국엔 넘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관리비가 입주민들 전체 n분의 1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갑자기 10만 원씩 늘어났다, 높아졌다라고 하면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n분의 1씩 이제 높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 이렇게 높아지면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이렇게 문제 제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관리비가 높아지는 방식이 통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계약에서도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한다, 얼마 이상은 최저가 입찰을 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같은 큰 공사들은 모든 주민들의 총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관리사무소장하고 동대표가 이렇게 잘하면 그것도 그냥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다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적격 심사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면은 실행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뽑는 선거도 아주 논란이 많이 있던데요. 예. 그 과정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 2월 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봉인된 상자를 뜯고 종이 뭉치를 세기 시작합니다. 10여 분 뒤 또 다른 무리가 들어와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난장판의 원인이 된 이 상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 투표함입니다.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한 달째 투표함을 보관하던 상황, 개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측과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또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연임에 실패한 전 입주자 대표의 남편이 아파트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던 현직 입주자 대표를 때려서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사람까지 숨지게 할 정도라면 그만큼 입주자 대표 회의 또 권한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고 저희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저에 대한 해임안이 올라왔어요. 해임 이유가 뭐냐면 제가 회의록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게 해임의 발단이었거든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이후로 해임 투표가 무려 3번씩이나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로 중지가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회장을 둘러싸고 회장을 되기 위해서 저렇게 불법과 온갖 그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서 다룬 부정.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면 더군다나 소장이 또 한마음이 되면 이런 입찰 비리,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일반인들의 노동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거기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입주자 대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물론 아파트 단지마다 틀리겠지만요.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뭐 전국 아파트에서는 한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1680세대인데 40조 원이 좀 넘습니다. 40조 원은 아니고? 아니, 40조 원이 아니고 40억 원. 40억 원.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요. 입주자 대표가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월급은 아니고 이제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이제 주는데요. 받는 돈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경우는 한 25만 원의 활동비를 큰 돈은 받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일을 해보겠다. 어찌 보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명예직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5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그 관리비 회계 부정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이고요. 하나는 그 동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탐심이죠. 그러니까 무관심이 탐심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컨대 장기수선 충당금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은 입주자 동대표 회장이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자고 권유를 해도 아마 관리소장이 그것에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한 40억 원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은 어느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 통장에 있습니까? 다 들어있죠. 그걸 잠깐 빼서 제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40억 원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1년에 운용되는 돈이 이제 40억 일부라도. 원인데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 동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1원도 인출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 감사 결과 보면 그런 돈들도 그냥 내 쌈짓돈처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럼 감사는 왜 있는 겁니까? 감사가 이제 외부 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사실은 동대표 중에 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감사와 그 관리소장이 한 통속이게 되면 감사가 있으나만 하는 것이죠. 저희 아파트에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파트 감사가 주로 하는 일은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는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 경우는 저희 감사가 저를 회장 해임을 막 추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흠집을 내기에 아주 열을 올리고 또 관리사무소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도 형식적일 수 있겠고 이게 또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뭐 정부라든지 경찰이 할 수 있는 제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제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제 좀 여론이 입주자 대표 회장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여론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도 이제 문제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소장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처벌 규정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제가 주택법을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거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관리소장의 어떤 처벌 규정을 굉장히 완화하도록 노력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의 처벌 규정이 공무원과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하겠다. 예. 또 한편으로는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입주민들이 이것저것 요구를 한다.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공개하라. 아니면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입주자 대표 회의에 동대표들은 좀 더 상식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